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스퀘어에서 센티널원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우입니다. 아, 지금 약 30분 정도가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교육은 센티넬원 엔지니어 교육입니다. 근데 아마도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세일즈 분들도 같이 섞여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은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세일즈 분들도 기술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객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이고 엔지니어 중에서도 센티널원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거의 없으신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교육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소개 세션, 그리고 저희 매니지먼트 콘솔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 진행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일즈 분들을 위한 교육은 다음 주에 또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에 예정이 있고요. 오늘은 어쨌든 엔지니어 교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 소개 다시 한번 하자면 저는 에스케어에서 센티널원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최재우 이사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저희 에스케어가 센티널원과 한국 총판 개혁을 지난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기사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요. 네. 센티널원의 우청하 지사장님 그리고 SK의 정경원 사장님께서 이렇게 총판 계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다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센티넬원이라고 하는 회사는 2013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벌써 8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약 5,500개 이상의 커스터머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안 기업입니다. 임직원은 900명 이상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지금 뉴욕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사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 성장률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동향 잠깐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기사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월, 7월까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랜섬웨어인데요. 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많은 정보, 중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과 같이 IP, 뭔가 지적재산이 있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78건, 최신 자료에는 약 90건 가까이 발생을 해서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2020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랜섬웨어 피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의 주요 특징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대량으로 뿌렸던 그런 악성 코드에서 지금은 이제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공격 목표가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APT 공격이라고 불렸던 표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대량으로 뿌리고 그런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APT 공격처럼 뭔가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사용자, 관리자가 알아차릴 수 없도록 하는 공격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산을 노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될 만한 정보들을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랜섬웨어는 바로 그냥 암호화한 다음에 그 암호화된 파일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주면 그것들을 풀어주겠다 였는데, 지금은 암호화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탈취를 하고 그 데이터를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다크웹과 같은 정보를 다 공유해 버리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사스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랜섬웨어도 서비스 형태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내가 어느 곳에 뿌려줄게. 그리고 만약에 그 공격을 당한 기업들이 이것을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지원 서비스까지도 우리가 헤어질게 라고 하는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흔히 이제 백신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인 대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들에 대한 탐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데피니션 혹은 시그니처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코드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PC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만들 때 과거의 악성 코드만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악성 코드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요.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을 많이 이제 기술 지원하셨던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악성 코드를 잡으면 이 악성 코드가 트로이잔이다, 마레어다, 어떤 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은 알려주지만 거기에 대한 앞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가시성과 같은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파일이 그냥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라는 사실 외에는 특별히 이 악성 코드가 어디로부터 출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악성 코드가 발현이 되었고 이 감염된 후에 시스템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악성 코드를 삭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악성 코드가 내 시스템에 입힌 피해,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라고 하면 파일이 암호화되죠. 그런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서는 치료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한계가 되겠고요.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센티넬1 제품은 감염 시에 복구까지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시그니처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 과거에 이제 시만텍과 같은 제품들도 제품 데피니션만 150메가가 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그 데이터들을 날마다 하루에 3번 이상씩 업데이트를 해야 됨으로써 해서 기업들이 그러한 리소스를 계속 차지했어야만 했고 PC에도 그만큼 많은 과부하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이 EPP, EDR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EPP라고 하는 거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가트너에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EPP가 파일 기반의 말웨어 공격을 방지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사 및 수정, 교정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에 배포된 솔루션이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적인 IOC에서 행동 분석, 그러니까 정적으로 우리가 파일의 어떤 시그니처를 보고 파일의 캐릭터, 특성을 보고 탐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파일이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탐지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EPP 솔루션은 주로 클라우드에서 관리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업무하는 환경들이 집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하고, 카페에서도 하고, 굉장히 여러
장소에서 이런 접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라고 하는 방화벽이나 IPS나 이러한 것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엔드포인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어디에서든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에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그니처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건데 클라우드 데이터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로컬 데이터베이스는 유지할 필요가 없이 클라우드 리소스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EPP가 가지고 있는 EPP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가져야 되는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EDR인데요.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드포인트에서 빠르게 탐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어에서 내용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EDR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를 보니까 동작을 기록 및 저장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EDR을 흔히 CCTV에 많이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장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악성 코드의 그런 활동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EDR은 나오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EPP라고 하는 솔루션이 만약에 악성 코드를 100%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EDR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EDR은 우리가 이미 악성 코드에 EPP가 있더라도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악성 코드에 이미 당했거나 혹은 악성 코드가 활동 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나오게 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컨텍스트 정보, 악성 코드뿐만 아니고 그 악성 코드가 활동하기 전후의 모든 내용들을 컨텍스트 정보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분석해서 악의적인 활동을 차단하고 만약에 영향을 받은 시스템에 있다면 복원을 위해서 교정 제안, 어떻게 수정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센티넬1의 제품은 EPDR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디텍션, 리스판스. 탐지와 그 다음에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두 지원하는 단일 에이전트로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들어올 때부터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도 하면서 만약에 EPP의 영역에서 EPP의 영역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되겠죠. 실행 전, 그 다음에 그 실행한 후에 바로 탐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는 영역이 EDR 영역이 되는 거고요. 센티넬1의 제품은 이런 EPP와 EDR 영역 플러스 복구라고 하는 영역까지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할 수 있는 것은 알려진 공격까지만 차단이 가능하지만 센티넬1은 알려진 공격,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다 모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티넬1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기술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그니처, 어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없이 탐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AI 기반의 탐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AI 탐지는 정적인 스테이틱 엔진 그리고 동적인 비헤비어 엔진 이 두 가지 다 AI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까지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EDR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에게서 발생되는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두 기록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행동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자가 손쉽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해서 그려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기술로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센티넬1의 제품은 그냥 단순히 악성 코드만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코드가 행한 모든 악의적인 시스템적인 활동들을 교정하고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사스 콘솔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 어떤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사용하던 간에 하나의 콘솔에서 그 모든 것들을 탐지하고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별화된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탐지 기술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레피테이션이라고 하는 평판 기반 엔진인데요. 이것은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엔진이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의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파일이 떨어졌을 때 혹은 그 파일을 실행했을 때 그 파일의 해시 값을 구하게 되고 그 해시를 센티넬1의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값과 비교를 하여서 이것이 악성 코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 파일을 바로 차단하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레피테이션 엔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설명드렸던 AI 엔진,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탐지하는 엔진이 스테이틱 엔진과 비헤비어 엔진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그 헤더 값을 분석해서 AI 기반의 분석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실행되었을 때 만약에 스테이틱 AI 엔진에서 탐지하지 못한 악성 코드가 행동 기반으로 탐지를 했을 때 이 파일을 악성 행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는 마이터 보안 프레임워크의 TTP 기준에 맞춰서 분석 내용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마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격들이 스크립트나 파일 없는 공격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리빙 오프 더 랜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윈도우즈 OS다라고 하면 윈도우즈 OS가 가지고 있는 파워쉘, CMD와 같은 어떤 악성 파일이 아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을 활용해서 악의적인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격들을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에 대한 엔진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비저빌리티는 아까 얘기했던 EDR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엔드포인트 내에서 모든 행위들을 감시하고 그 감시된 내용들 중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딥비저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처음에 유입되면서 실행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분석되는 과정을 거쳐서 모든 단계에서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들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이 평판 엔진이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에서 비교해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콘솔에서 보게 되면 어떤 악성 코드가 탐지되었을 때 이 엔진이 센티넬1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탐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각 OS별로 가지고 있는 해시DB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적 분석에 사용되는 AI 엔진입니다. 이 AI 엔진은 센티넬1의 보안 연구소에서 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백만 개의 악성 코드 샘플들을 분석해서 그 샘플들을 모델링하고 그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엔드포인트에 내려받아서
엔드포인트에서 AI 기반으로 탐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행위 기반 탐지 엔진인데요. 이 행위 기반 엔진의 탐지 엔진으로 탐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옆에 마이터 어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일이 어떤 침투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침투 단계에 와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마이터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데요. 마이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이터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1958년에 미국의 연방정부를 위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술 자문을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단체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전을 보면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터가 만들어낸 어택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아마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마이터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이 프레임워크와 연계해서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 위협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마이터 어택의 프레임워크와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택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은 이게 적이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략이나 기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난리지들, 이런 것들을 그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이버 공격이 발생을 하면 이 공격 사례를 분석을 해서 공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전략과 기술들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최신의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공격 기법들을 분류를 해놓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공격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 억세스라고 하는 처음 접근 단계에서부터 익스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탈취하고 빠져나가는 단계, 이러한 단계에 우리가 어떤 단계이든 처음 이니셜 단계이든 아니면 디스커버리 단계이든 한 군데에서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공격이 무산되는 거죠. 데이터를 탈취하기 전에 혹은 시스템을 파괴하기 전에 우리가 그 공격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코드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것이 퍼시스턴스, 어떤 지속형 공격을 위한 공격이거나 혹은 내가 지금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어떤 권한을 상승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계이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퍼시스턴스이면은 앞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즉 권한을 상승시키기 위한 단계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만약 공격을 우리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면 탈취 전에 이것들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터 어택에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나타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일리스를 통해서 감지가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이라던가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기반으로 공격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익스플로잇 공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취약점 기반의 공격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툴들을 이용한 공격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파워쉘과 같이 윈도우즈 OS가 이미 가지고 있는 툴을 이용한 공격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은 절대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된 공격, 암호화된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이것들을 탐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티넬1에서는 이러한 공격들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시작이 되었고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행이 됐는지, 파워쉘이 실행되기까지 어떤 절차와 단계들을 거쳐서 이 파워쉘이 실행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시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토리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격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가시화, 도식화함으로써 관리자, 보안 관리자 혹은 이런 사람들이 손쉽게 이 공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파워쉘이 단순히 실행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파일을 통해서 이것들이 실행되게 됐는지 이 루트 코즈를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냅샷, 백업의 이미지를 삭제를 시도하고 파워쉘을 공격을 시도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 스토리 라인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랜섬웨어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레빌 랜섬웨어였습니다. 카세아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VSA라고 하는 패치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공급망 공격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어떤 IT 솔루션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의 업데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겨 놓음으로써 손쉽게 그 기업 내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망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의 취약점을 노려서 그 안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러한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 시도는 에이전트 모니터라고 하는 exe 파일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악의적인 활동들을 수행하게 되는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파워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디펜더와 같은 보안 솔루션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감염된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샘플을 발송하는 것, 악성 코드 샘플을 발송하는 것들을 비활성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파워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센티넬1이 가지고 있는 복구 기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윈도우즈 OS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윈도우즈의 볼륨 섀도우 서비스라고 하는 스냅샷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은 기본적으로 4시간마다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물론 이 시간은 스냅샷을 생성하는 시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냅샷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센티넬1이 기록한 EDR로 기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랜섬웨어가 발생했다. 그 랜섬웨어가 어떤 시스템의 악의적인 레지스트리를 변경하거나 파일에 대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교정 그리고 만약에 파일에 대한 암호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암호화에 된 것에 대한 롤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두 센티넬1이 가지고 있는 복구 기능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계속 소개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EDR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보안 솔루션들은 대부분 그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그니처 혹은 패턴들을 통해서만 탐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티넬1의 솔루션은 이렇게 내가 탐지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쿼리로 만들어서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던 이런 이 파워쉘을 이용한 공격 여기에 보면은 어떤 아규먼트라고 하는 옵션들을 주게 되는데요. 이 옵션 안에 이 -ENC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크립션에 해당되는 어떤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딴에서 실행이 되어지는 파워쉘 안에 인크립션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것들을 탐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로 하나의 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 딴에서
이러한 파워쉘을 이용한 인크립션과 관련된 명령이 수행되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커스텀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스텀 룰은 단순히 그냥 쿼리해서 그것을 탐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대응 정책까지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파일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레지스트리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것들이 발생한 것들을 탐지되었을 때 그것들을 우리는 위협으로 보겠다 혹은 서스피셔스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격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제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익스플로이트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부분의 공격들이 직접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OS나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만 악성 코드라는 것이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격 패턴이 바로 메일입니다. 메일은 시스템에 어떤 OS나 어플리케이션이 취약점이 없어도 잘 속이기만 하면 그 메일을 열어보게 되는 거죠. 그 메일 안에 있는 첨부 파일들을 열어봄으로써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스템에 있는 취약점을 노리게 되는데 그 취약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기업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시스템에 얼마나 리스키한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콘솔로 같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넬1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위상이 높은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트너라고 하는 회사는 가장 이제 신뢰받는 조사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그 가트너에서 평가했을 때 센티넬1은 가장 최상단의 상위 리더 그룹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조사한 내용들, 이 조사를 할 때에는 거의 반년 가까이 이 제품들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파급력,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 내용 중에 가장 최상위 리더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마이터 어택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이터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뭐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거죠. 마이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이버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이버 어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고 각 제품마다 그 시뮬레이션된 악성 코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탐지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 단 하나도 미탐지한 것 없이 모든 것을 탐지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인가를 탐지하기 위해서 설정들을 많이 변경을 다른 솔루션들은 했었는데 센티넬1 같은 경우는 하나도 컨피그레이션 변경 없이 탐지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탐지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EDR 기반의 솔루션들이 많은 내용들을 저장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센티넬1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탐지하는데 지연 시간 없이 이것들을 탐지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티넬1의 제품은 크게 이제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센티넬1 컴플릿이라고 하는 라이선스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컴플릿 옵션의 경우에는 EDR과 매체 제어와 같은 컨트롤,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이라고 하는 EPDR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들어간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 장치 제어나 네트워크 제어, 방화벽과 같은 내용들이 빠지고 EDR이 빠져 있는 이 내용들이 코어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어의 컨트롤이라는 것들을 합치게 되면 EDR이 빠진 이 제품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품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잠깐 이제 콘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를 설치하게 되면 제품 콘솔에 붙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